여러분, 5월 9일이 무슨 날인지 아세요? 다주택자들에게는 말 그대로 운명의 날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자산을 지켜주는 장비세무사의 절세정원입니다. 오늘은 2026년 5월 10일부터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가 부활하는 이야기 정확하고 쉽게 알려드릴게요.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먼저 양도소득세가 뭔지부터 알아볼까요? 간단합니다. 집을 팔았을 때 팔면서 얻은 차익, 즉 오른 금액에 대해서 내는 세금이에요. 세법에서는 그걸 양도차익이라고 합니다. 양도차익은 팔 때 가격에서 샀을 때의 취득가격, 그리고 중개사 수수료, 자본적 지출 등 필요 경비를 뺀 거예요. 쉽게 말해 얼마나 벌었냐를 보는 거죠. 그럼 중과는 뭘까요? 세금을 더 무겁게 부과한다는 뜻입니다. 원래 양도소득세는 양도차익에 따라서 6%에서 45%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그리고 집을 오래 보유했으면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받을 수가 있어요. 1세대 1주택자가 아니라면 3년 이상 보유한 부동산에 대해서 연 2%씩 최대 30% 공제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과가 적용되면 이 모든 게 달라지게 됩니다. 2주택자는 기본세율의 20%포인트가 추가가 되고 3주택 이상 보유자는 기본세율의 30%포인트가 추가됩니다. 더 무서운 건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완전히 사라진다는 겁니다. 10년을 보유했던 20년을 보유했던 공제를 한 푼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럼 실제로 세금이 얼마나 차이가 날까요? 예를 들어 볼게요. 10억 주고 샀던 집이 20억 원이 되었어요. 양도차익이 10억 원이죠. 첫 번째, 중과가 안 되는 경우입니다. 지금처럼 중과 유예 중인 경우인 거죠. 15년을 보유했고 양도차익이 10억 원이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 1년에 2%씩 15년에 대해서 30% 3억 원을 빼게 되고 기본공제 250만 원을 빼면 과세표준이 6억 9,750만 원. 여기에 42% 세율을 적용하면 양도소득세가 2억 5,701만 원, 지방소득세 2,570만 원, 총 납부세액이 2억 8,271만 원이 됩니다. 두 번째, 2주택 중과가 되는 경우입니다.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0원, 10억 원 양도차익에서 기본공제 250만 원만 적용한 나머지가 그대로 과세가 됩니다. 과세표준 9억 9,750만 원에 기본세율 42%에 20%포인트를 더한 62%를 적용하게 되면 양도소득세가 5억 8,251만 원, 지방소득세 5,825만 원, 총 납부세액이 6억 4,076만 원이 돼서 기본세율보다 3억 5,805만 원을 더 내게 됩니다. 다음은 세 번째, 3주택 이상 중과입니다. 이건 정말 심각해요. 똑같이 장특공제는 빵원, 과세표준은 9억 9,750만 원에 72% 세율, 기본세율 42%에 30%포인트가 업되었습니다. 양도소득세가 6억 8,226만 원이고요. 지방소득세 6,823만 원을 더하면 총 납부세액이 7억 5,049만 원이 나옵니다. 지방소득세까지 합치면 최대 75%가 세금으로 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집을 보유하는 동안 대출금 이자,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이 모든 것을 다 내면서 버텼잖아요. 그런데 팔 때 세금을 75% 내라고 하면 차라리 안 파는 게 나은 상황이 되는 겁니다. 시작은 2021년 문재인 정부 시절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면서 정부는 다주택자 규제를 강력하게 추진했습니다. 그 일환으로 도입된 게 바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제도입니다. 그런데 2022년 5월 10일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면서 상황이 바뀝니다. 윤 정부의 대선 공약은 명확했어요. 부동산 중과세 폐지.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당시 국회는 민주당이 다수당이었고 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정부가 선택한 방법이 시행령 개정입니다. 시행령은 국무회의만으로 개정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2022년 5월 10일부터 중과 규정이 1년간 유예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1년 연장, 그 다음에도 1년 연장, 계속 연장. 이재명 정부는 세금으로 부동산을 잡지 않겠다고 공약을 했지만 세법을 개정하진 않았습니다. 중과유예를 연장하지 않고 그냥 두었을 뿐이죠. 그리고 2026년 1월 23일부터 25일 X에 올린 글로 중과 부활이 확정되었습니다.
첫 번째 발언입니다. 살면서 내는 세금보다 들고 버티는 세금이 더 비싸다 하더라도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3주택자 이상 다주택자가 양도하면 양도소득세만 75%, 지방소득세까지 합치면 최대 82.5%입니다. 그런데 이 대통령이 말한 버티는 세금은 뭘까요? 바로 보유세입니다. 특히 다주택자에게 불리한 종합부동산세죠. 이 말의 의미는 명확합니다. 지금 팔지 않으면 보유세를 더 올리겠다. 결국 팔라는 압박입니다. 두 번째, 가장 중요한 발언입니다. 5월 9일까지 계약 체결을 하고 계약금을 받으면 중과를 적용하지 않겠다라고 했습니다. 원래 세법에서 양도일이랑 잔금일을 말을 하는데 계약일 기준으로 바꿔주겠다는 겁니다. 왜일까요? 토지거래 허가제도 때문입니다. 조정대상 지역에서 첫 번째 약정서 작성하고 약정서를 가지고 지자체를 방문, 토지거래 허가 신청을 하고 허가 받은 후에 본계약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야 이제 잔금, 이 과정이 보통 이 3개월이 걸리게 됩니다. 5월 9일까지 잔금 사실상 불가능하죠. 그래서 정부가 계약일 기준으로 완화를 해준 겁니다. 청와대 정책실장이 종료 시점을 한두 달 뒤로 늦추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단, 증빙은 필수입니다. 계약서, 계약금, 입금 내역 모두 5월 9일 이전이어야 합니다. 세 번째, 주거는 하나만 하는 거다. 그러면 보호해줘야 한다. 1주택자는 현행 유지, 타겟은 다주택자만입니다. 자, 정리하면 첫 번째, 양도소득세는 부동산 오른 금액에 대한 세금이다. 두 번째, 5월 10일부터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가 부활한다. 3주택자는 세금이 지방소득세까지 포함해서 최대 85%까지. 네 번째, 하지만 5월 9일까지 계약하면은 면제한다. 다섯 번째, 잔금은 5월 9일 이후에 쳐도 됩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내가 해당이 되는지, 뭘 준비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2편에서 실전 전략 바로 알려드릴게요. 오늘 내용이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필수입니다. 장미세무사의 절세정원이었습니다.